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뇌 기능에 장애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증상을 뇌졸중이라고 하죠. 한국인 사망 원인 4위로 꼽힐 정도로 발병률이 높고요.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 위험이 높은 치명적인 질환이기도 한데요. 자, 무엇보다도 뇌졸중은 뇌에 발생하는 질환인 만큼 안면마비 그리고 언어장애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자, 오늘은 수원 본바른 한방병원 김용 원장을 모시고요. 뇌졸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한방 재활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재활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 원장님 찾아오는 분들 많으시죠? 네, 뭐 재활치료라고 얘기를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뭐 뇌졸중이라든지 중풍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들도 있고요. 또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골절 등에 의해 가지고 또 이제 재활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좀 종종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몸이 원래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재활이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한방병원을 많이 찾으시는 건데 네네. 한방에서의 재활치료와 양방에서의 재활치료가 다른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목표는 빠른 일상 회복이라든지 전에 이제 활동하는 거를 이제 정상적으로 돌리는 거는 이제 같습니다. 그리고 양방 치료나 이런 부분들은 암만 해도 이제 도수 치료라든지 충격파라든지 뭐 재활 운동센터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고요. 네. 한방에서는 조금 더 이제 뭐 한약이라든지 봉약침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마비된 거라든지 경직된 거, 그다음에 근육의 힘이 약해진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회복하게 하는 치료를 좀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한방병원에서 요즘에 한방과 양방의 협진이 네.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네네네네. 네, 그렇게도 많이 진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암만 해도 뭐 양방의 장점이 있고 한방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이 협진을 하게 되면 보다 나은 효과, 또 좀 더 높은 효과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활치료라고 해도 네. 도수치료라든지 충격파라든지 뭐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뭐 저기 한의학의 그 침, 약침, 봉침 이런 걸 같이 하면 암만 해도 마비라든지 또 힘이 약해진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협진의 부분으로서 좀 더 이제 환자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빨리 도와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히나 더 많이 이제 재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부분이 이제 뇌졸중에 네. 대한 부분인데, 일단 과정을 보면 뇌졸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게 되면 네. 퇴원을 앞두고 재활을 할 수 있는 병원들을 이제 좀 알아보시게 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회복기 의료기관 뭐 이런 곳들이 또 따로 있던데 네. 이런 곳은 뭐고 또 재활 의료기관은 또 따로 있고 이게 어떤 구분이 되는 건가요?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양방 그 병원에 이제 그 뭐 병원에 이제 약간 구조인 것 같은데요. 네네. 재활 전문 병원이라고, 그러니까 회복기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급성기 같은 경우에 그 치료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급성기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술 후에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 기간이나 안정 치료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네. 또 이게 마비된 거라든지 근력이 약한 부분들이 한 보통 48시간에서 이제 빨리 이제 치료가 이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기능이라든지 마비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마비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이제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또 약해진 그 부분들을 그렇죠. 빨리 회복하게 하는 그 부분들이 좀 필요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급성기라고 얘기를 하면은 암만 해도 또 다시 증상이 드러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걸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나중에 이제 생활에 이제 복귀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6개월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생활에 이제 복귀하기 전까지 좀 그 집중적으로 좀 치료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6개월 이후에는 이제 생활에 이제 복귀하기 위해서 생활 회복기 라고 얘기를 보통 하시죠.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한,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급성기라든지 회복기에 이렇게 필요한 병원이 이제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병원들이 또 따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6개월에는 조금 더 재활 치료에 좀 더 집중해서 네.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병원들인 거군요. 네.
그러면 보통 이런 질문 주신 분도 있으신데요. 3299님께서 뇌 치료 후에 재활을 받을 때 장기간 입원을 해서 재활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던데 어떤 재활들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라는 얘기를 주셨네요. 암만 해도 이제 뇌졸중이 있고 난 다음에 편마비라든지 아니면 양측마비가 이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보호자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기가 회복하거나 복귀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보통은 신경장애도 있지만 뭐 고차기능 장애라고 해서 뭐 인지장애라든지 기억력 장애, 행위장애 거기에다가 이제 감정장애라고 해서 기분이라든지 감정의 변화가 있어서 장애가 생기시는 경우가 있어서 주변 그 사회 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좀 집중적인 치료가 이제 필요한 경우가 이제 딱 그 기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 기간 동안에 뭐 신경장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신경장애를 풀어주는 뭐 양방의 뭐 도수치료라든지 충격파라든지 재활도수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 침치료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이제 치료를 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인 치료나 이런 부분들이 하면은 좀 더 좋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이제 언어 장애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언어 장애에 관한 그런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하면은 암만해도 나중에 회복하거나 휴유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적게 남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어디 쪽 뇌를 다쳤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장애가 남는 게 조금씩 다르다. 후유증을 겪는 게 조금씩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편마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좌측뇌, 우측뇌에 따라서 좌측뇌를 다치면 우리 보통 그 신경이 이제 뇌에서부터 이제 사지로 이제 교차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보통 우측으로 좀 편마비가 많이 오게 되고요. 우측이 다치시면 또 좀 좌측으로 이렇게 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요거는 부위라든지 크기라든지 약간 개인의 이제 어떤 그 뭐 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의 차이는 경중에 좀 차이는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뇌졸중과 관련한 후유증을 오랫동안 겪지 않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중요한 사항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중요한 사항에서 그 영어로 해서 빠르다라는 fast라는 단어를 기억을 하시면은 조금 더 이제 골든타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fast의 F는 그 face 그러니까 얼굴에 있는 증상, 안면마비라든지 뭐 한쪽이 뭐 웃는데 한쪽 그 얼굴이 찌그러져 있다든지 이런 증상, 그다음에 입이 이제 침이 자꾸 이렇게 질질 흘린다든지 이런 페이스 증상, 그다음에 두 번에 A는 그러니까 암 해가지고 사지마비라든지 아니면 팔다리가 이제 한쪽이 힘이 없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든지 S는 여기 스피치 언어 장애라든지 뭐 이렇게 한 가지 뭐 대화가 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T 해가지고 타임 해가지고 응급 그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응급 처치가 좀 필요한데요. 네. 골든 타임이 보통 한 3시간 정도라고 해서 3시간 정도의 빠른 치료를 빠른 응급 처치를 하면은 암만해도 휴유 장애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다고 해서 만약에 현기증이라든지 아니면 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요 패스트 요 단어를 좀 기억을 하시면 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휴유 장애가 없게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문자창으로 4704님께서 지인이 5년 전에 심한 두통 후에 쓰러져서 응급실을 가니까 뇌졸중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도 수시로 심한 두통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곤 하는데 괜찮을까요? 저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라는 말씀 주셨어요. 두통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던데 이 심한 두통이 있다. 근데 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뭔가 뚜렷하게 원인이 나오진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네. 이 두통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증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게 뇌 기능이라든지 뭐 이렇게 딱 구조적으로 문제가 돼 있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면은 그걸 바로 치료를 하시면 되는데 두통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목이라든지 경추 디스크 이런 증상에 의해 가지고 목에 이제 증상이 더 가중이 되면서 이제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제일 많고요. 우리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부분, 편두통 이런 부분들이 혈액순환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보통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이제 목이라든지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그런 두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지인분 같은 경우에도 네. 분명히 이제 건강 검진도 하셨을 거고,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뇌졸중 판정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주변에서 보기엔 굉장히 무섭거든요. 네네. 나도 분명히 별일 없다 그랬는데 두통이 계속 있긴 하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뇌졸중 갑자기 판정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문제가 없다가. 그러니까 두통 그 일반적인 군집성 두통이라든지 뭐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뇌졸중에 의한 두통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뭐 특히 뇌에 의한 구조적인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보통 혈압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고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시거나 이렇게 하면서 통증이 참을 수 없는 통증이라든지 어지러움을 같이 동반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토와 같은 그런 증상들이 이제 같이 있을 때는 좀 머리 쪽에 있는 뇌 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증상들 좀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평상시의 두통과 좀 다르다는 그런 증상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그런 경우에는 좀 안만해도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3769님. 그러니까 그 뇌에 관한 구조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는 그 뇌졸중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그 응급 의료기관을 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처치를 받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하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관리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자가 관리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내가 뇌졸중의 어떤 전조 증상인지 아닌지 요거를 판별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안면마비 페스트에서 F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안면마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증상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안면마비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중추성이냐 말초성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중추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뇌질환, 뇌졸중에 의해 가지고 안면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단순히 뇌질환이 아니라 그냥 얼굴에 있는 그 신경이라든지 말초 기관에 이제 문제가 이제 생겨가지고 생기는 그 구아나사라고 하는 얼굴 안면마비가 있는데요. 네. 보통 그 뇌에 의한 증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2주나 3주 정도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이제 중추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뇌에 의해서 그 생기는 거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뇌 구조적인 그런 부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뇌의 그 구조적인 부분을 빨리 이제 검사를 하게 만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별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그 이마하고 눈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초성 같은 경우는 그 이마에 주름을 지었을 때 보면은 한쪽은 이마에 주름이 지어지지 않는 경우가 요거는 중추성이 아니라 그 말초성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 벨마비라고 하는 그 증상이고요. 눈썹을 위로 올렸을 때. 올렸을 때 이마 주름이 이제 양쪽이 다 생겨야 되는데 한쪽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그건 말초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눈을 감았을 때, 네. 눈을 지그시 꽉 감았을 때 그 말초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감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이. 그런 경우에는 말초성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그 중추성보다는 조금 더 안심을 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이것도 좀 빠른 시간 내에 그렇죠. 또 구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중추성 같은 경우는 눈을 감으면 이게 양쪽 다 감기는 그런 증상들이 있어서 그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중추성은 감기니까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네, 근데 뭐 편마비나 사지마비가 이제 같이 오시기 때문에 다른 증상들이 이제 심하게 이제 느껴지시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안면마비의 경우에 중추성과 말초성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 다 재활을 통해서 나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추성이든 말초성이든 그 재활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중추성 같은 경우는 이 안면의 마비도 있긴 하지만 언어 장애라든지 이런 그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 치료나 이런 부분들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네. 말초성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보통 이렇게 그 다른 증상들보다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2주, 3주 이렇게 안정을 취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빠른 회복이 되기도 하지만 또 이것도 1년 지나도 이 증상의
그 후유 장애가 계속 남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활 치료나 이런 걸 이렇게 통해서 그런 회복이라든지 그다음에 후유 장애가 이게 남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장점이 있으니까 재활 치료나 뭐 침 치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뇌를 다치신 이후에 삼킴 장애가 오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네. 연하 검사 뭐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신경장애 뇌 기능에 의해 가지고 삼킴 장애까지 이제 오시는 뇌졸중에 의해서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삼킴 검사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보통 병원에서 일반적인 검사를 같이 이제 삼킴 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거나 이렇게 그 하는 그 장애가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도 같이 재활 치료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작업 치료를 같이 하면서 보통 언어 장애나 이런 것까지도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좀 치료를 언어 치료까지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음식물을 삼키지 못한다라고 네. 할 때 재활을 어떻게 하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네. 이런 건 어떻게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것도 이제 삼킴이나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식도나 이런 쪽에서 그 근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 같은 협력 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을 뇌에서 잘 전달을 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부분, 그다음에 그 근육이나 인대 이런 부분들이 뭉치거나 경직돼 가지고 마비가 돼 가지고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팔 다리를 이게 굳어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네. 계속 운동이나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다시 이제 회복을 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것도 계속적인 연습이나 이런 반복된 그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그런 기능을 회복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자극도 좀 주고. 네, 예. 그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보통은 연화장애나 이런 게 좀 있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침 치료나 이런 걸 직접 자극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회복하는데 또 도움을 좀 주기도 합니다. 네. 물론 뭐 증상에 따라서 아니면 뭐 심각도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연하 장애가 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까요? 참 그거는 참 어려운 일이죠. 그 예. 부분이어서 그래도 이제 급성기 보통 48시간에서 보통 급성기 때 좀 더 빠르게 치료를 하거나 재활을 하면은 암만 해도 좀 더 나중에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은 빠르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보통 한 그 6개월 정도까지가 그 회복기가 되는 그 6개월 정도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치료하거나 이렇게 할 때 가장 집중적인 치료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보통 생활에 적응하는 그런 그 재활 치료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치료 형태로 이제 같이 가기도 합니다. 예. 그런 질문도 들어왔네요. 삼킴 장애가 있으면 언어 장애도 같이 오나요? 이게 같은 곳인가요? 아니 삼킴을 한다라는 거는 입이라든지 식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이고 암만 해도 삼킴 장애가 있으면 입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어가지고 그렇게 오시는 경우가 이제 보통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안면마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삼킴 장애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나눠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얼굴이 조금 저릿저릿하면서 이렇게 웃는 것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어렵다. 한쪽이 약간 입꼬리가 잘 안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증상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네. 이런 것도 안면마비 하나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증상들이 보통은 이제 맛을 잘 못 느낀다든지 한쪽이 그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었는데 한쪽으로만 계속 음식이 이제 흘린다든지 네. 지금처럼 웃을 때 좌우 편차가 생긴다든지 눈꼬리가 자꾸 이렇게 떨린다든지 귀 뒤가 아프다든지 이런 전조 증상들이 이제 같이 있으시면서 보통 안면마비 같은 경우에는 좀 증상이나 이런 게 보통 한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 진행이 계속 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전조 증상이 있으면 일단은 가까운 그 의료기관 찾으셔서 내가 이제 안면마비인지 혹시나 이게 중추성인지 말초성인지 이런 걸 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한 말초성이라고 하면은 한 2주에서 3주 정도 안정을 취하면 좀 좋아지시는 경우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3, 4일 정도
그 사이에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좀 안정을 취하시면서 조금 증상이 진행이 조금이라도 되시는 것 같으면 빨리 찾아서 이제 진료를 하시거나 그쪽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십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안면마비 증상이 있다, 얼굴에 관련된 혈자리 뭐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내가 좀 스스로 이렇게 좀 마사지 해주고 싶다 하실 때. 그러니까 안면마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먼저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를 저는 이제 그 보통 노래할 때 아니면은 발음 연습할 때 아, 에, 이, 오, 우라는 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안면마비에 대한 그 테스트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셔가지고 네. 아, 에, 이, 오, 우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같이 이제 테스트를 해보셔가지고 입이 삐틀다든지 아니면 그 발음이 잘 안 된다든지 갑자기 뭐 그리고 또 휘파람을 불 때 이런 그 휘파람을 불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갑자기 휘파람을 내가 못 분다고 하면은 구아나사라고 하는 그 안면마비의 증상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마사지나 아니면 혈자리를 자극하는 거는 그 얼굴 쪽에 보면은 눈 밑에 보면은 이 관골 부위가 있어서 코하고 이 눈 밑에 보시면 눌러서 조금 아프신 부위가 있습니다. 뼈마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입 주변에 보면은 조금 딱딱하거나 아픈 그러니까 씹을 때 나타나는 요 그 턱 주변에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마사지하거나 뭐 비벼주거나 아니면은 따뜻한 우리 핫팩 같은 거 이용을 해가지고 해주시는 거 도움이 좀 많이 좀 되시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에 이오우라고 하는 그 부분은 테스트도 되지만 그걸 나중에 회복하게 하는 그 운동도 되니까요. 자가 운동 꾸준하게 해주시면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아나운서 되기 위한 발음 연습도 똑같은데 그렇군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마비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는 어떤 게 있나요? 집에서 챙겨 먹을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보통 뇌졸중이나 이런 때는 저희가 이제 넣는 한약이나 이런 게 이제 천마라든지, 그러니까 천마라고 하는 경우에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뇌세포 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또 있고요. 그 말 그대로 방풍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풍을 방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그 한약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그런 방풍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뭐 구아나사라든지 이제 근육이 이제 긴장이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 중에 그 못생긴 그 모과 라고 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가차가 있는데 모가차 같은 경우는 그 근육이 이완되고 그 경직되거나 딱딱하거나 그 많이 그 아프신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주는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모가차 같은 경우는 또 도움이 좀 많이 되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과가 약간 못생기긴 했지만 향도 좋고 구하기도 쉽고. 자, 지금 질문 온 것 중에 입 주변 그리고 또 눈꺼풀도 가끔씩 떨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눈꺼풀 주위가 이제 떨리는 것도 하나의 이제 전조 증상일 수도 있는데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전해질 중에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족해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그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요 떨리는 그 증상들이 일시적일 때에는 내가 좀 피곤하다든지 약간 영양이 부족해서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자주 이제 생긴다든지 이 떨림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흔히 얘기하는 구아나사라든지 아니면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느 전조 증상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하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주신 분이 뇌출혈 때문에 입원을 하셨는데 언어장애와 인지장애가 한 번에 오셨습니다. 선망 증상도 보이시는데 선망 증상은 왜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뇌가 어느 부분을 담당하는 그 부분이냐, 인지 장애를 담당하는 부분이냐, 아니면 감정적인 그 부분을 담당하는 그 부분이냐에 따라서 신경 장애라든지 뭐 고차원 기능 장애라든지 이런 감정 장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드러나게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망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내가 인지라든지 그런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영향을 좀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
그 정보 전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뇌 기능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통 네. 이제 치매를 앓으시는 분들이 선망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네네.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뇌를 다치신 뇌졸중 같은 경우에도 치매와 비슷하게 치료가 되나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게 치매라고 하는 부분하고 뭐 뇌졸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 뇌의 이제 어느 부분을 다쳤냐, 손상을 받았냐, 기능이 그렇죠. 어떻게 네. 장애를 받았냐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치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인지라든지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담당하는 부분에 영향을 이렇게 받으신 거고요. 네. 그러니까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부위가 출혈이 있냐 막혔냐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은 증상에 약간 그 부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뇌졸중에서도 치매나 이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치매는 이제 뇌 세포 자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손상을 입게 되는 병이잖아요. 질병. 그런데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혈관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고칠 수 있지 않나라는 희망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네. 치매보다는 네.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선명 증상도 나을 수 있나요? 이런 인지 장애 같은 것들도 나을 수 있나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뇌출혈이든 경색이든 이런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 막혀서 나타난 그 증상들이나 이런 그 복합적인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 가역적인 그 부분이 손상을 받거나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다치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회복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조금 힘든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부분들이 복합적인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관절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쪽이 다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 부분들이 협력을 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뇌 부분들도 그렇게 협력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통은 그 어느 정도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보통 한 6개월 정도의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협력 작용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가역적인 변화나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다시 이제 돌아온다는 그 부분보다는 주변에 있는 부분들의 협력 작용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막힌 부분이 또 다시 이제 뚫리면서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술적인 부분이나 구조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그 부분으로 해서 나중에 재활치료나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환자분의 어떤 나이, 연령대도 조금 중요하겠네요. 네, 연령대라든지 평상시 체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성향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또 그리고 재활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환경적인 부분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사고나 골절, 뭐 근골격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이나 치료를 받은 후에도 우리가 재활치료를 많이 받잖아요. 네. 뇌졸중으로 인한 재활치료와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재활치료가 이루어지나요? 암만 해도 이제 그 뇌졸중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뇌가 다쳐가지고 나타나는 경직이나 마비, 뭐 편마비뿐만 아니라 뭐 인지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치료를 하는 부분인데 이 사고나 아니면은 이제 뭐 디스크라든지 뭐 관절 퇴행성이로 인해 가지고 수술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그 부위에 이제 뭐 그 딱 다친 부위나 아니면 그 손상된 부위에 그 부분을 이제 그 재활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근육이나 인대 그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암만 해도 예전의 기능이나 이런 걸로 좀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재활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고요. 네. 골절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의 근육이라든지 인대가 암만 해도 이제 약해져 있는 거를 좀 빠른 재활을 통해 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근육이나 인대는 한방 치료가 병행되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나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 한방의 힘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암만 해도 이제 이 수술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다쳐가지고 재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게 붓기나 염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해소하는 보통 한약이나 이런 걸 어혈 치료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 치료를 좀 같이 하면서 그 염증이라든지 붓기라는 걸 좀 빨리 회복하게 하고요. 암만 해도 이제 경직되거나 마비되거나 이렇게 그 수술 이후에 나타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침이나 봉침이나 약침 같은 걸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데 도움을 좀 주기도 하고요. 이제 재활 치료나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근육의 이제 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뭐 한약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물리치료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병행을 하면서 회복을 좀 빠르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재활 치료를 실제로 다니시지는 않고 이렇게 뭐 깁스나 반깁스 같은 거 아니면 뭐 이렇게 지지대 같은 거를 하신 상태에서 그냥 댁에서 알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하면 좋을 만한 거 네. 이런 것들을 좀 추천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암만 해도 이제 그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는 나중에 기능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운동을 하셔야 이제 나중에 기능 회복을 이제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딱 그 부분을 움직이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안정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시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건 여러 가지를 뭐 증상이나 어떤 부위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 합곡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합곡. 예, 그래서 보통은 우리 배 아플 때 그 탈이 날 때 엄지 손가락하고 검지 이 검지 사이.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을 이제 누르는데요. 이 부분은 소화기 계통이나 이런 부분들도 좋게 하지만은 네. 근육이나 이런 부분들 경직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좀 됩니다. 그래서 뭐 어깨든 팔이든 다리든. 네,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도움을 좀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그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렇게 아프신 부위를 꼭 눌러서 그 아프신 부위를 조금 더 자극을 해주시고 하면은 암만 해도 근육 풀거나 이렇게 경직되거나 이렇게 하는 걸 하시는데 좀 도움을 좀 주시라고 봅니다. 예. 찜질이나 반신욕 이런 거는 어때요? 그러니까 급성기라고 얘기하는 그 수술 후에 붓고 열날 때에는 찜질과 그 온 반신욕은 하시는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감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네. 그때는 하시는 거는 아니시고요. 그때는 냉찜질을 하시고 나중에 어느 정도 상처나 이 붓기나 열감이 좀 회복되신 다음에는 네. 반신욕이라든지 요 온찜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재활 치료를 받는 분들이 드시면 좋은 음식 요거 좀 마지막으로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재활 치료를 하시면 암만 해도 그 거동이 많이 불편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움직임을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소화장애나 이런 부분들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극적인 음식은 최대한 좀 피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특히 짠 음식 같은 경우는 네. 피하시게 하시는 게 좀 중요하시고요. 네. 암만 해도 근육이든 이런 거를 재활 치료하시면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시려면은 영양분이 고르게 이제 드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음식보다는 골고루 영양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 그리고 이제 소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을 잘 드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뭐 뇌졸중이나 골절 사고 때문에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가족분들도 많이 힘드실 텐데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재활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이게 단기간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그리고 좀 약간은 좀 인내심을 좀 가지시고 네. 재활 치료를 하시는데 좀 즐겁게 하시면 확실히 나중에 회복이나 이런 효과도 좀 좋으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 뇌졸중을 비롯해서 여러 질환에 대해서 한방 재활 치료에 대해 궁금증 풀어주셨습니다. 김용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